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여해의 세상 브리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대로 음주운전, 술과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이건 당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원경 씨가요.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5만 원을 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비는 7천 원이 나왔다. 나머지 43,000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사실상 너무 재밌어서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답은 사실은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주 좋은 사람인 경우에는 돌려준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요 기사님. 이러면 기사님은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작게 나와서 너무 잔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택시 기사님에게 10,000원을 더 드리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게 원래 인정상 맞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법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5만 원을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하는 순간 5만 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비가 그 안에서 1,000원이 나오든 2,000원이 나오든 상관없이 기사님은 5만 원을 받고 그 사람을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택시비를 줄 경우에 택시비의 2배 정도를 줘야지 5배 넘게 준 것이 실수인 거죠. 근데 질문을 보면서요. 아주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 속에서 만약에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언제 결혼하셨어요? 그런 거 말고요. 법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거든요. 읽다가 답해드려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방송 중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이런 주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반영하겠습니다. 저하고 직접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건 아니지만 댓글로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궁금한 거 쓰세요. 언제든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궁금한 거 또는 상담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음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모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그 연예인이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도망을 가버렸죠. 도망을 갔다가 이걸 잡혔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음주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 술이 깬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사실 그 처벌이 굉장히 세다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 음주운전인 경우에 훈방 조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집행유예도 많았었고요. 벌금형도 많았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것과 음주운전 후 나 혼자 내 차를 박은 것과 음주운전 후 운전하다가 아무 사고 없는데 적발된 경우 뭐가 더 나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음주운전 후 인사사고를 낸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술을 마신 행위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행위가 나쁜 걸까요? 어렵죠. 외국에서는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처벌 별로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면 그 처벌이 굉장히 커요. 즉,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음주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모두 관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큰 사고가 나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게라고 하는 그걸 보고 선친사상, 어버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으로 조용히 해라, 법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법으로 정말 착해져라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 만능주의 생각에서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음주운전자를 단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강화는 되어 있지만 음주 후 사고를 냈을 때는 생각보다 처벌이 높지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음주 운전을 단속하지는 않지만 사고를 내면 아주 크게 처벌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옆자리에 앉아도 형사처벌을 하게 하겠다. 음주운전 상습 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겠다. 즉, 자꾸 음주운전하면 네 차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능일까요? 차를 뺏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새 차를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즉, 벌금 액수가 높아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구속수사를 받게 하고 상습 운전면허로 적발되면은 이제 뭐 처벌을 강화시킨다.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옆자리에 앉게 되면은 동성차를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벌금이, 그러니까 뭐 과태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 동성자라 하면 옆자리일까요? 뒷자리도 해당될까요? 그러면 술이 아주 많이 취한 사람이 진짜 실려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 사람도 깨워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호의로 병원에 태워다 주기 위해서 태우고 가고 있으면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다가 그 사람도 벌금을 내는 게 맞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법이라는 것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법 같죠. 하지만 누구까지를 처벌해야 되냐를 봤을 때 그것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럼 동성자가 아이일 때는요? 아이도 처벌한가요? 아니면 14세 미만은 처벌을 하지 않고 15세부터 처벌하나요? 동성자가 정말 나이가 많은 할머니일 때도, 할아버지일 때도, 장애인일 때도 동승자라 함은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음주운전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거든요. 뭐 그 농도가 0.003에서 뭐 0.005였는데 뭐 이런 수치가 있는데요. 소주 한 잔이면요, 여러분 저번에도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캔디 같은 사탕을 먹어도 해당되고요. 또 활명수, 그리고요 그 술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술빵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저처럼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술 자리에 앉아 있어도 술이 취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술빵, 활명수, 목캔디, 그리고 또 종류가 많았는데 여러분 혹시 초콜릿 중에 와인 같은 거 약간 들어간 초콜릿 아시죠? 그걸 먹어도 여기에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 어머 저는 활명수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계가 되게 정밀하고 좋은 기계를 사용해야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기계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 그 강화만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도망을 가는 거예요. 3일 뒤에 술이 다 깨서 나타나서 술을 안 마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슨 붕어빵 사건이 아니고 구름빵 사건이 아니고 무슨 크림빵 사건이죠. 그 빵 사건일 때 도망을 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 음주운전은 처벌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 현 시점에서는 음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세상 브리핑이 아니죠. 그러면 술을 마시면 처벌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인데요. 나머지는 우리는 술을 마시면 감경, 즉 죄송합니다. 제가 술 마시고요. 사람을 때렸어요. 이러면요. 형을 줄여주거든요. 왜 줄여주죠? 술 마시고 때리면 왜 줄여주고 술 마시고 사람을 죽여도 왜 형을 줄여줄까요? 얼마 전까지는 술을 마시고 강간을 하거나 여자의 엉덩이를 살짝 만지면 감경했었습니다. 왜? 술김에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소주를 10병을 마셔도 소주 10병은 제정신이 다 안 되나? 그럼 좋아요. 다시 고칠게요. 소주 2병을 마시고 멀쩡한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소주 2병을 마시면 전 죽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술을 얼만큼 먹었다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병 쫙 내보내고 술 마시죠. 맥주 마셔도 한 깨짝, 그리고 소주를 마셔도 깨짝. 그래서 옛날 자취방에 가면요, 방문 앞에 다 술병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독일이 맥주의 나라지만 맥주 한 병을 들고 3시간 동안 마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한국 유학생의 자취방 앞에 맥주 괴짝이 2짝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빈 병이. 그래서 독일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와주세요 한 거죠. 경찰이 와서 깜짝 놀랐던 거죠. 방 앞에 맥주가 2짝이 나와 있었던 거, 빈 병이.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우리 한국 유학생 3명이 너부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좀 과음을 많이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서로 권유도 많이 하는데요. 자, 술을 마시면 과연 감경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위험에 처한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고, 무슨 말이냐고요? 저 한국말인데 어렵죠? 법이래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제가 막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법입니다. 더 쉽게 할게요. 위험을 예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 위험할 것이다 예견하고, 그리고 일을 저지르면, 즉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라고 예견을 하고 그것을 범죄를 저지르면 면책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게 형법 10조 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인데요. 는 내가 미리 술을 먹고 술을 먹는 행위를 하면서 범죄를 예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술을 먹으면 정신이 약간 해롱해롱해지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강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내가 술을 먹으면 감경, 즉 형을 좀 줄여줄 거니까 술을 먹자라고 먹으면 줄여주지 않겠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 성범죄 특례법에도 술을 먹고 범죄를, 강간을 하면은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문이 생겼습니다. 제 말 방금 이해하셨어요? 않아도 된다. 그러면 줄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참 잘못 만들어진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제 댓글에다가 막 그러실 거죠. 네가 술을 안 먹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술은요 자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음주운전과 똑같이 저는 강화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은 자기 책임입니다. 술을 마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제가 멍멍이 든다라고 하면 욕이죠. 그 말 쓰면 안 되죠. 하지만 낮술은 부모도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술은요 자기 책임이고요. 내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술을 먹고 한 모든 행동은 자기 책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보다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요. 단 미리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 차가 가서 부딪혔던, 남의 차를 박았던 음주운전은 저는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그런 거 안 돼요. 무조건 구속. 그리고 근데 이번에 뭐 술을 판 사람도 처벌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법의 과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화 처벌. 이 정도도 안 돼요. 구속. 그리고 음주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사망사고에 이르게 했다면 더 강화해서. 그리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감경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과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술을 안 먹거나, 아니면 먹어도 조금 먹거나, 아니면 먹고 바로 집에 가거나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강간, 추행, 그리고 중대범죄죠. 아니,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뭐 건물 조금, 건물이 아니라 물건 조금 부수고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인사사고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관한 죄는 절대 감경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이라는 것은요, 절대 면책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요. 마약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술은 사실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세상 브리핑에서 술이란 주제를 사실은 더 많이 다루고 싶었었어요. 주제가 되게 많아서. 근데 벌써 15분이 된 것 같아요. 15분이 지나가고 나면 집중도가 흐려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요, 음주 2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